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 이슈 오늘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관세 협상에 대해서 3,500억 달러 꼭 현금으로 내라는 압박을 계속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계속 못을 박는 식의 말을 했네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약간 그 번역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플랫폼 이제 미국이 가져가는 걸로 이제 행정명령 서명을 하면서 이제 미국의 자화자찬한 거죠. 미국이 이렇게 잘했다, 뭐 많이 돈을 가져왔다 말하면서 예. 9,500억 달러를 확보했고 이거 유럽연합과 협상한 걸 보이고요. 그리고 일본과는 5,500억 달러 그리고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라고 예. 말하면서 예. It's upfront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선불 이런 의미도 있고요. honestly, 솔직히 말해서 진짜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아. 이게 사실은 뭐 pay upfront 그러면 내가 이거 선불로 내기로 했어라고 말이 되는데 이게 그냥 It's upfront라고 말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뭐 선불이야라고 선언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긴 한데요. 예. 어쨌든 이제 이게 뭐 보신 분들이 그렇게 번역하신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한국으로부터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받게 될 거야. 이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한미 무역 협정 타결하면서 이제 상호 관세 25%에서 15%로 낮추기 결정을 한 거고요. 사실 그거는 있었지만 중간에 3,500억 달러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건지는 지금 명확치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우리나라, 미국이 약간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확실하게 말하고 싶어서 3,500억 달러 받기로 했어라고 말한 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해석해도 네, 된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한편 지구 온난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행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수가 네.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위기가 녹색 사기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네. 시진핑 주석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7에서 10% 감축하겠다라고 하면서 감축 목표를 좀 제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게요. 그 전까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거론했었고요. 중국은 아니야, 우리 지금 개발도상국이야. 그러니까 이전에 많은 선진국들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을 왜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지? 우리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공장 돌려야 돼. 네, 맞아요. 예. 이제 그렇게 일했었는데요. 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미국도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 민주당 정권들은 전통적으로 환경 문제도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1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2기에서도 친환경 에너지는 거짓말이다. 지구 온난화 그런 우리가 배출한 여러 가지 온실가스 때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미국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가지고 저탄소 전환은 시대적인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을 7에서 10% 줄이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뭔가 어색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뿐만 아니라 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감축 수치를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게 좀 약간 대조가 됐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기후 변화는 전 세계가 저지른 사기극이다라고 말하면서 온실가스 이것 때문에 거기 녹색 그 에너지 거기만 침착이 된다면은 여러분들 다들 망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날 시진핑 주석은 그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 우리가 환경 보호로 가는 거다. 저탄소로 가는 거 맞다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가 바뀐 그런 상황이 예. 벌어지게 네. 된 거죠.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돌아왔으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은 사실 이 말을 고지고대로 좀 믿기 어렵거든요. 왜 맞아요. 이렇게 좀 입장을 바꾼 걸까요? 네, 사실 그 G2라고 하면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 말하는 건데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은 충돌을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중국은 사실 지금까지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였고요. 두 번째가 미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바뀐 부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중국이 그동안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많이 대응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아니라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중국이 약간 욕을 먹었지만 이제는 그걸 떠나서 G2에서 제대로 역할을 좀 해보겠다고 말하면서 글로벌 리더 역할을 중국이 하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중국이 그동안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 정책을 구축했었고요. 태양광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이 생산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전기차도 친환경 차량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테슬라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번 2025년 기준에 했었을 때요. 비아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매출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만큼 그 중간 시간 동안에 중국이 책임감 있는 대국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 이렇게 왔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이쯤이면 우리가 나가도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중국이 친환경 이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것을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좀 그러나 좀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한쪽에서는 미래 경제에서 청정 에너지로 갈 거라는 것을 중국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7에서 10%는 역부족이다. 왜냐하면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기온 상승 목표가 1.5도 이상 더 안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2035년까지 했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예. 7에서 10% 감축은 사실 한참 모자라는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청정 대기 연구센터 한 관계자는요. 지금 현재 미국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친환경 정책을 펼쳤다면은 중국이 그렇게 좀 압박을 더 많이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다라는 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랍 국가 정상들과 만나서 가자 전쟁 끝내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방식을 어떤 방식인지 또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인지 궁금하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랍 국가 정상들과 만나서 가자 지구 전쟁 종식 방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팔레스타인은 서한 지구, 가자 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예. 지금 전쟁하는 곳은 가자 지구이고요. 서한 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통치하는 곳인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거리가 좀 있고요. 예. 가자 지구 면적이 훨씬 작고 서한 지구가 훨씬 큰데 문제는 서한 지구가 면적이 큼에도 불구하고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합니다. 예. 나머지 면적은 이스라엘이 정착존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자 지구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전체를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네. 팔레스타인에서는 지금 정착촌이 건설된 지역을 이스라엘이 법에 따라 자기가 통치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사실 이스라엘 다 가져가는 거랑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일단 서한 지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합병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아랍 정상들에게 얘기를 했고요. 예. 여기에다가 영구 휴전 또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점진적으로 철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하마스가 배제된 가자 지구 통치 방안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면서 일단 아랍 국가들이 좀 수긍할 만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아랍 정상들도 일단 이스라엘의 서한 지구 합병은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고 예. 가자 지구 일부 점령도 안 된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가자 지구에도 정착존이 있는데 이것도 건설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자 지구에 인도적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아랍 측이 얘기하는 요구 조건, 이스라엘 측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랍 쪽의 요구를 좀 더 많이 반영을 해서 이번에 제안을 한 건데요. 이 정도라면은 아랍 국가들도 약간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특히 이 아랍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여러 가지 원칙을 지지한다라고 말하면서 전후 계획에 대해서도 아랍 국가들이 동참할 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측은 트럼프 대통령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지지한다라는 별도 성명이 됐었고요. 예. 아랍 국가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거냐라가 그러게요.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아랍 국가 정상들과 여러 가지 제안을 얘기를 했고요. 29일 날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때문에 그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아랍 국가 정상들과 한 얘기 그리고 반응들을 같이 전달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 그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랍 국가들 입장보다는 이스라엘 쪽 얘기를 그렇죠. 많이 들어줬거든요. 예. 근데 입장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이제 왜 그럴까라고 좀 보면은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등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겠다 입장을 밝혔기 예.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서방의 강력한 국가들이 다들 팔레스타인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혼자만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사실 7월 달에 미국이 이스라엘 측과 얘기를 해서 60일간 휴전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지켜졌으면 미국도 중간자적 입장 얘기를 했을 텐데 이스라엘은 그걸 무시하고 계속 전쟁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좀 명분을 많이 잃었고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이 전쟁을 어떤 식으로든 끝내려면은 한쪽 편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들의 입장도 좀 대변해서 이번에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합법적인 팔레스타인을 이끄는 정보 조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까지는 건드릴 수가 없다라고 미국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편 유럽에서도 러시아의 영공 도발을 맞닥뜨린 유럽 국가들의 긴장감이 좀 커지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군용기와 드론을 러시아가 계속 유럽 동부 쪽에 보내면서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왜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걸까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방 국가들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쪽에 무기 지원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심리전 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달 들어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유럽연합 쪽으로 뭐 드론기도 보내고 전투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날 폴란드에 드론이 등장해서 결국 F-35가 출격하면서 러시아 드론을 3-4대 격추시켰고요. 또 13일 날 역시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에 나타났고 19일에 러시아 전투기가 에스토니아 영공에 등장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21일에 러시아군 정찰기가 교신 없이 발태 남부까지 들어오게 됐고요. 20일 날 덴마크, 노르웨이 수도 상공에도 드론이 등장하면서 유럽 지역이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유럽 측에서는요, 러시아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드론도 보내고 전투기 보낸 거에 대해서 좀 긴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슈피겔 같은 경우에는요, 서방이 우크라이나 국경이 아니라 자기들 국경을 걱정하게 만들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목표가 이런 식으로 표출되는 것 같다면서 결국은 유럽 지역의 긴장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보통 억소리 난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분한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소리 난다 이런 소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인데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본인의 그러니까 기업 재산도 아니고 본인 재산이 4조 2천억 원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돈 엄청 많네요. 네, 근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다 보니까 사업체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합쳐서 그렇게 된 예. 건데 지금 총 자산이 73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10조 2,300억 원입니다. 예. 이제 뭐 억소리가 아니라 예. 조소리가 나는 거예요. 감도 몰라요, 전. 예.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동안 30억 달러가 자세히 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 암호화폐 사업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억 달러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아들 사위가 가상자산화폐 그 플랫폼인데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걸 이제 만들었고 이걸 상장을 시켰는데 이 중간에 아랍에미리트 회사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아서 이게 좀 대박이 났고요. 그리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 이것도 20억 달러 정도 가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골프장 사업, 리조트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가면서 총 자산이 73억 달러까지 커지게 됐습니다. 이게 돈이 이렇게 너무 천문학적으로 많으면 부럽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돈이 돈을 버는구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런 부분도 이해 충돌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고 한 나라 대통령인데 그런 이제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 그런 것들 좀 논란이 많긴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로부터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리 형사법원이 2006년에 리비아에서 프랑스로 자금이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는데 문제는 이 돈이 사르코지 당시 대선 캠프 측의 선거운동 자금으로 쓰였는지는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측근들이 리비아 측과 접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방치했다. 그래서 범죄 공모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5년, 벌금은 10만 유로, 우리로 1억 6천만 원, 그리고 5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사르코지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12명 중에서 7명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6년의 유죄를 받게 됐습니다. 네, 이게 꽤 오래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네. 처음에 이걸 어떻게 알고 수사가 시작된 건지도 좀 궁금해요. 네, 2007년에 그 대선에 출마했을 때 사르코지 대통령이 카다피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로부터 돈을 받았는데요. 그게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700억 원. 단위가 좀 계속 큰 단위가 예. 나오게 되는데 이걸 받은 대가로 산업 외교적으로 리비아에 혜택을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2012년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났으면 묻힐 사건이었는데 이게 두 번 하면서 불거지게 된 건데 2012년 3월 달에 탐사 보도 매체가 2006년 12월자로 나온 리비아 대외 정보국장 무사쿠사의 메모를 공개하면서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봤더니 사르코지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프랑스 리비아 중개를 통해서 5천만 유로 선거 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카다피가 2011년에 내 돈 받고서 왜 아무것도 안 해줘라고 말하면서 이걸 터트린 겁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 검찰이 10년 가까이 수사를 벌였고요. 카다피 정권의 돈이 바하마, 스위스,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현금 비밀 계좌를 통해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근 쪽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됐고 예. 하지만 이게 선거 자금으로 정확히 쓰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 된 건데 네. 결국 대통령 두 번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감옥으로 그러게요. 가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또 이렇게 화를 불렀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개월 후에 밀라노 동계올림픽 열리는데 스키 연맹, 국제 스키 연맹에서 선수들의 유전자 검사를 한다는데 왜 출전하는 선수들의 유전자 검사까지 해야 되죠? 네, 성전환 수술을 한 선수들 때문에 예.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국제 스키 연맹이 2006년 밀라노 올림픽 동계올림픽 앞두고 선수들의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연맹 측에서는요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협의한 끝에 그 여성용 색깔 XX, 예, 예. 남성은 XY가 되는 오랜만이네요. 건데, 네, XY를 결정하는 거에서 Y 염색 결정하는 게 SRY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당신은 남성부 출전, 당신은 여성부 출전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국제 스키 연맹 회장 측은요 여성 스포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둔 공정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뭔가 세부상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200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니슈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